자, 오토캐드 2022 화면이 좀 깔끔해졌죠. 마우스하고 이동 거리가 이렇게 이동 공간이 겹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앞 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제가 진행할 이 교재의 대부분 과정은 앞장에서 바꿔둔 이 효율적인 작업 공간, 이걸 오토캐드 2014 버전까지는 오토캐드 클래식 작업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현재도 많은 사용자가 이 효율적으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기본 화면 구성을 이렇게 바꿔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오토캐드 클래식 작업 공간이라고 불렸던 이 화면 구성과 용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교재 20페이지에 그 번호가 달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십자선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제도하는 그 수기 제도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이 십자선의 크기가 처음엔 좀 짧습니다. 근데 이게 길게 표시하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캐드를 통해서 그리는 물체나 도형을 객체라고 하는데, 이게 길어야 평행 관계도 좀 파악하기가 쉽고 어떤 걸 그릴지 어떤 걸 선택할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설명드리면서 이 바꾸는 방법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십자선, 이 도면 영역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라인이라는 명령어 또는 서클이라는 명령어 이렇게 이제 단축 명령어를 치고 나면요, 십자선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삼각자와 T자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면, OP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화면에 관련된 곳이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탭, 화면 표시 탭을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십자선 크기를 입문자들은 좀 길게 해두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 길게 해두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약간 그 검정색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명도가 검정색과 거의 비슷한데 진 회색과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오토캐드는 항상 이 검은색 배경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완전한 검은색으로 바꾸는 게 모니터 수명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 화면 표시 탭에서 이 십자선 크기를 키웠으니까 이 색상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웬만한 건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은 드릴 텐데, 웬만한 거 이렇게 저 체크를 해제하거나 다시 체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색상 부분을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 2D 모형 공간이에요. 이 컨텍스트란 곳에서. 그래서 이 2D 모형 공간을 구성하는 인터페이스 요소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다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균일한 배경이 이 색상, 뭐라고 할까요? 생명체라고 저는 예전에 배웠었는데,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서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 화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색상 부분을 딱 클릭하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검은색을 일단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균일한 배경이 완전한 검은색으로 진짜 바뀌게 됩니다.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십자선. 인터페이스 요소에서 이 십자선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왜 항상 흰색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요, 이거 클릭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십자선에 관련된 내용이 교재에서는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걸쳐져 있으니까 여기서 색상 선택을 누르시면 이 계열별의 색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색깔, 빨주노초 파남부가 아니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름이 지어져 있고, 나머지 총 255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색상 색인 번호가 같이 주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쪽 계열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십자선을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기가 편합니다. 이쪽 계열 색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색은 이 색상 부분에 숫자를 대체할 수도 있는데 23번이나 32번을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확인 23번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적용 및 닫기, 그 다음에 확인까지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십자선이 길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선에 지금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부분, 흔히 뭐 픽박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다시 OP 명령어 입력해서 여기에 나중에 객체 스냅이라는 거 표시를 크게 하시고 싶으면 이 부분에서 조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편집 명령어라는 걸 입력했을 때 뭘 선택할 것인지 그런 확인란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자선의 크기는 이 부분도 살짝 왼쪽에서 한 대여섯 번째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시고 입맛에 맞게 제도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 조준창 크기도 살짝 키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좀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건 좋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OP 명령을 다시 입력하고 여기 선택창에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리고 제도 부분도 조준창 크기를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이 부분은 좀 조정해 가면서 하셔라. 그래서 저는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정도가 저한테는 제가 눈이 나쁜 편인데 저한테는 좀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선택 부분에서도 이 확인란의 크기를 잘 조절하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하게 조정이 되죠. 그래서 십자선 크기와 색깔을 우리가 이제 바꿔봤고요. 자, 지금 십자선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이 도면 영역이라는 곳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22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도면 영역은 우리가 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기 제도에서는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넓을수록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작업 공간도 새로 설정을 했었고 리본 메뉴에 그 메뉴들도 전부 없애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작업 공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최대로 놓고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데, 자, 우리가 색깔을 바꿨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드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귀찮은 사람은 F7번 단축키를 눌러보시면 이 그리드라는 게 꺼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을 도면 상태 막대라고 하면서 도면을 작성할 때 객체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거, 잠깐 껐다 켰다가 사용하는 거, 그런 걸 영어로 토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도면 보조 도구들을 모아둔 곳인데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CAD가 최신 버전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이따가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딜 통하냐면 여기 사용자화, 즉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과 명령을 넣어 두시면 되는데, 이 새로 만들기 우리 단축키로 알아뒀잖아요. 저장하기도 앞으로 단축키로 알아두실 테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필요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으면 어차피 여기는 첫 번째 줄로서 작업 공간이 보여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아예 메뉴 막대 숨기게 하면 여기가 사라지니까 조심하시고, 이거를 다 또 사라지게 하기에는 어차피 한 줄 차지하니까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보여지니까, 예를 들어서 열기는 내가 단축키로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컨트롤 O인데요. 열기 부분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당 아이콘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 조금 숙련이 되면 전부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제거하시면 점점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막대는 우리가 지금 이 작업 공간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기 명령어, 뭐 나중에 치수 배우게 되는데 또 다루게 될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명령어를 직접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마저도 예를 들어서 그리기에 보시면 지금 선이라는 명령어, 라인 명령어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단축 명령어가 아니고요. 이쪽으로 갔을 때 빠르게 찾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단축 명령어에 익숙해지면 계속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언젠가 한두 번씩은 사용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명령어는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메뉴 막대를 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특히 치수나 나중에 좀 복잡한 명령어로 치수 스타일 같은 거는 이쪽에서 조절할 때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도구 막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도구 막대는 이 순속 접근 도구 막대와 비슷하게 오토캐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아이콘 형식으로 모아둔 막대예요. 자, 교재에선 보이지만 지금 여기선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축 명령어로 지정하기가 좀 나쁜 것들, 특히 기본적으로 라인 명령어나 서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축 명령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단축 명령어를 한 글자 내지 두 글자 정도로 지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뭐 박자만 맞다면 세 글자, 네 글자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두 글자 이내로 되도록이면 정리하는 게 좋아요. 몇 개의 명령어를 빼놓고는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구 막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필요한 도구 막대들은 단축 명령어로 지정하기가 좀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 막대 보시면 도구 막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 도구 메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메뉴 막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아래로 잡아 끄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풀 다운 메뉴라고도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구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 세 번째 도구 막대 있죠. 이 부분에 오토캐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 도구 막대를 우리가 끄고 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3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3개 정도요. 자, 교재 24페이지에 고정 사용 예시 그림 이쪽 부분을 보시면 도면층, 특성, 스타일, 도구 막대 이 3가지 정도는 키우시는 게 좋아요. 켜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나다라 순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도면층 하나 이렇게 켭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도구 막대 다른 거 켜고 싶으면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도구 막대는 아이콘을 모아둔 곳이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편의상 다른 도구 막대도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 도구 막대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도구에 또 도구 막대를 켤 수 있는 부분 이 단축 팝업 메뉴가 또 떠요. 자, 도면층은 지금 켜져 있으니까 여기가 갈매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가나다라 순이니까 이렇게 쭉 가보시면 일단 스타일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중급편, 활용편에서 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이콘 있잖아요. 자,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차차 다뤄갈 테고요. 저는 이렇게 한 줄 정도는 도구 막대 단축 명령어로 사용하기 힘든 것들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또 켜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아이콘이 나왔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나머지 하나, 바로 특성이라는 게 제일 아래쪽에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 특성 도구 막대도 이제 켜면 두 줄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도면층, 특성, 스타일 이 가나다라 순이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순이 아니고 이 스타일 도구 막대를 제일 오른쪽으로 제가 해놨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 막대로는 여기 이 바로 특성 도구 막대를 이렇게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오토캐드에서 화면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고자 하는 지원 방안이니까 앞에서 도면층, 흔히 레이어라고도 합니다. 도면층, 그다음에 특성, 스타일 이 3가지의 도구 막대는 이렇게 4번째 줄에 신속 접근 도구 막대부터 포함해서 4번째 줄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구 막대 놨으니까 그래도 화면 영역을 어느 정도 크게 켜두고 사용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3번째 줄은 뭐냐? 이거는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누른 상태로 문자 N을 눌러보세요. 문자 N. 그러면 템플릿을 선택하라란 말이 있는데
수기 제도에서는 이 템플릿은 빵빵이자, 그러니까 모형자를 의미해요. 사각형도 크기별로 있고 원도 크기별로 있고 삼각형도 있고 하는 거 있죠. 자, 이 오토캐드라는 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벌써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렇게 도면 용지를 쓰는 그런 틀, 스타일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UN 산하 기구 중에서 ISO,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이란 걸 제도할 때, 즉 만들 때 거기서 표준으로 주어지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린 저절로 이 ACADISO.DWT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도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새로운 파일.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설명드리다가 이렇게 다른 사항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보시면 이게 파일 탭이라고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열린 파일의 이름이 여기에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시작 탭에 눌러 보시면 열었던 것들 나오고, 드로잉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누르면 아까 실습했던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또 드로잉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누르시면 이제 새 파일이 열린 거고요. 이거를 단축키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탭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시작, 드로잉 1, 드로잉 2, 시작, 드로잉 1, 드로잉 2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이것도 255개의 파일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느 정도 하다가 한 100개 열다가 저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100개까지 열 필요는 없는데, 간혹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흔히 말하는 복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면을 켜놓고 소스를 활용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파일이 열려 있을 때 이 파일 탭이라는 공간에서 그 파일의 이름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 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